네, 그러면 오늘 전자수학 A 20번째 시간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챕터 6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챕터 6는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예요. 챕터 7도 마찬가지고 챕터 8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뭐 이런 거 안 다루느냐? 아니에요. 계속 다루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챕터 1에서 배웠던 probability theory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랜덤 베리어블 벡터 배운다고 해서 거기 나왔던 뭐 컨디셔널 probability of event 그다음에 뭐 베이스 룰, 토탈 probability formula 이런 것들이 안 나오지 않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지만 지난 챕터 5까지 배웠던 내용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겠어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일반화를 하는 거죠. 좀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자,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렴풋이 기억을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 일렉트리컬 시그널로서 사용하는 매터매티컬 엔터티들이 이렇게 뭐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그다음에 시퀀스, 그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그다음에 필드, 폴리노미얼 뭐 줄줄이 있어요. 매니폴드, 뭐 텐서 많이 있는데 일단 학부 정도에서는 요 정도를 배워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했고 이것도 좀 고등학교 때 했지만 대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이것들이 시그널인데 시그널에 언서튼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시그널 위드 언서튼티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방법 중에 하나가 probabilistic 또는 어떤 때는 그냥 statistical 모델을 사용해서 다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칼라에 대해서 스칼라 위드 언서턴티를 probabilistic하게 다루는 방법은 뭐였죠? 예,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가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 벡터에 대해서는 랜덤 벡터,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랜덤 매트리스, 그다음에 시퀀스에 대해서는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 지난번에 우리 조금 했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discrete time signal, discrete time signal에 대해서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continuous time signal에 대해서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겠어요. 제가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회의를 하면서 혼자 떠들었더니 목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continuous time 또는 discrete time signal with uncertainty를 statistical하게 모델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통신이나 신호 처리 이런 데서 AI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데이터 비트 스트림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랜덤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한참 한정돼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라는 거. 그러니까 함수를 그릴 때 우리가 무한히 그리잖아요. 뭐 사인 x 이렇게 하면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그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무한대라는 게 우리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큰 타임 t부터 충분히 과거의 타임 t라는 것일 뿐이지 정말 뭐 피지컬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닌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세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통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우리가 뭐 0.1와트 정도 되는 출력으로 2km, 3km 떨어진 기지국까지 신호를 보내면 수신 신호가 마이너스 110dB, 120dB,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력 파워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증폭하다 보면 그 안에 일렉트론들이 그 컨덕터를 지나가면서 그리드에 부딪혀서 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에 의해서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딱 타임 인스턴트에서 딱 봤을 때 가우시안 노이즈지 실제로는 타임 펑션인데 어디서 샘플링 해도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노이즈들도 사실 랜덤 프로세스로 다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울.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낭패를 당했었다고 했죠. 미국 가서 랜덤 프로세스라는 이름만 기억했다가 너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건 알고 그런 소리 하니? 그런데 저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몰라요 이랬다가 인생이 달라졌죠.
그때 제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랑 랜덤 프로세스와 같은 것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교수님 저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이랬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동안 망했거나 아니면 구루가 돼 있거나 AI의 구루가 돼 있거나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 사소한 이 무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란 랜덤 프로세스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의는 어떻다고요? 예, 정의를 할 때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정의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레벨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랜덤 베리어블 정의할 때 어떻게 됐었죠? 어떤 소스가 있어서 거기서 스칼라가 나오는데 언서튼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가장 단순한 최소한의 이해고요. 최대한의 이해는 어떻다고요? 예, 요 안에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고 그것이 어떤 underlying probability space로 모델링이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outcome S가 나오면 어떤 measurable deterministic 펑션이 존재해서 그것으로 S가 매핑이 돼서 리얼 넘버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관찰, observation이 되는 거죠. 또는 instantiation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될 때 이 아웃풋을 우리는 흔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펑션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것을 랜덤 벡터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죠?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소스에서 스칼라 위드 언서튼티가 여러 개 이번에는 나오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underlying probability space로 모델링 되는 하나의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아웃컴을 내면 이번에는 뭐 세 개의 measurable 펑션들이 이 S를 같은 S죠. 같은 S를 리얼 넘버 3개로 매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펑션 3개를 묶어서 우리가 랜덤 벡터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된 것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랜덤 시퀀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펑션이 이제는 여러 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연수 인덱스가 붙어서 여기도 하나가 더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n번째 것도 있고 쭉 있고 그래서 countably infinite 개 있으면서 시작점이 예를 들면 1이면 우리가 이것을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마이너스로도 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쭉 있고 그러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배울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낱개로 다 써놓으면 셀 수 있게 되지만 여기에 셀 수 없이 무한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들이 타임 인덱스로 파라메터라이즈 돼 있으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다 이렇게 보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매핑 룰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일 때는 어떻게 보면 요 s가 나와서 여기에 x, t, s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s만 정해지는 거예요. s만. 그러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어떤 s0로. 그러고 나면 얘는 뭐예요? t의 함수죠. 디터미니스틱한 t의 함수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S0면 S가 S0로 되면서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서 요 낱개의 요 각각의 디터미니스틱 펑션을 우리가 샘플 패스라고 부르면 샘플 펑션이라고 부르면 또 이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런 주머니 안에 디터미니스틱 타임 펑션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S가 서로 다른 S가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여기서 딱 보고 있다가 그 S와 일치하는 인덱스가 일치하는 함수를 꺼내서 아웃풋으로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주머니 안에 샘플 패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샘플 패스들이 discrete time deterministic 시그널들이면 저 랜덤 프로세스를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를 거고 저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이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이면 샘플 패스들이면 우리가 이렇게 S가 들어와서 매핑해 주는 요 룰을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일 경우에 다시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deterministic 펑션을 던져주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또는 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냥 타임으로 인덱싱이 되어 있는 거죠. continuous time일 때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continuous time 파라메타 t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 거랑 뭐 거의 똑같죠. 여기서는 시퀀스니까 1, 2, 3, 4 이렇게 붙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괄호해서 s 했잖아요. 랜덤 베리어블 할 때처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한 거예요. 요 s를 밑에다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임 인덱스를 1, 2, 3, 4, 뭐 0도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요 각각은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쓰나 SE 함수인 measurable 펑션인 건 똑같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자고 했었어요. 이것은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일 때는 이걸 어떻게 보자는 거죠? 그냥 캐피탈 X, T, S는 two 파라메타 펑션인데 T와 S에 그런데 S를 픽스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S를 픽스하고 나면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나오고 샘플 패스가 T를 픽스하고 나면 어때요? T를 어떤 T0로 픽스하고 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 무시하고 나면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 오브 뷰가 있다는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란 랜덤 아웃컴을 가지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골라서 던져주는 매핑 룰로 볼 수도 있고 랜덤 아웃컴으로부터 랜덤 베리어블들을 어떤 때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 어떤 때는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를 다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그 타임 인덱스에 맞게 하나씩 보여주는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와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대충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을 하지만 랜덤 베리어블일 때 우리가 이렇게 표기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캐피탈 X of S가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그냥 표기할 때는 흔히 요 아웃풋으로 나오는 녀석을 그냥 괄호 S를 떼버리고 그냥 캐피탈 X로 표기했죠. 자,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를 위한 이 매핑 룰 캐피탈 X parenthesis 오픈하고 T, S parenthesis close한 것에 대해서는 요 아웃풋을 요 물음표라고 제가 쓴 부분을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네, 그냥 여기서 괄호 S를 뗀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랜덤 프로세스,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굳이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기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도 좀 표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요 룰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요거 S 날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캐피탈 X of N 이렇게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랜덤 베리어블 표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x 괄호 열고 t, x 괄호 열고 n인데 continuous time에 있을 때는 parenthesis, discrete time일 때는 square bracket으로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랜덤 프로세스란 여전히 매핑 룰이다.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S에 대해서 시그널들을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들을 던져주는 것 또는 S에 대해서 countably infinite 또는 uncountably infinite의 랜덤 베리어블들을 이밸류에이션해서 내는 거다.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표기법은 캐피탈 X of T, 캐피탈 X of N. 자, 그런데 분류를 할 때 우리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continuous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이렇게 time을 강조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이고 시그널 젠 시스템 시간에도 배웠고 앞으로도 많이 할 테지만 이 시간 파라메타인 것이죠. T와 N이. 그런데 사실 공간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 시그널 젠 시스템 시간에도 했듯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continuous 파라메타 랜덤 프로세스와 discrete 파라메타 랜덤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파라메타가 공간일 수도 있죠. 맞아요. 킬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만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고 시그널 젠 시스템즈와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그 파라메타를 시간으로 보고 이산 파라메타냐
연속 파라미터냐에 따라서 그냥 연속 파라미터일 때는 continuous time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시겠죠?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목을 통해서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에 대해서만 배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확장하면 다른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도 했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금속 막대가 있어요. 막대가 있는데 요 끝점에다가 가열을 해서 여러분이 여기 어떤 템퍼러처로 어떤 t of 위치 이걸 요쪽을 x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템퍼러처인데 타임 t의 함수면서 위치 x의 함수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가열을 하면. 그런데 이걸 가열을 하고 밖에는 어떤 쿨런트들이 있어요. 쿨런트들이. 그래서 온도 어떤 T0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건 레저브와 무한대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분포를 가질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쨌든 무조건 어떤 시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요 x0에서는 그 tx0는 항상 t1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점은 온도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를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퀀텀 플럭추에이션도 있고 하면은 요 어떤 한 지점에서의 온도를 그렇잖아요. 나타내고 싶은데 시간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공간에 따라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공간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시간도 컨티뉴스 파라미터고 공간도 컨티뉴스 파라미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예를 들면 랜덤 필드도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정해서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좀 여러분한테 프렌들리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uncertainty가 있는 경우, discrete time 시그널에 uncertainty가 있는 경우만 다루지 랜덤 필드인데 또 하나는 타임이고 하나는 공간 인덱스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 두 개밖에 없느냐? 그냥 타임으로 다 놓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땠어요? 투 포인트 오브 뷰가 있지만 시간을 고정하고 나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분류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분류했죠? continuous random variable, discrete random variable, mixed random variable. 그 다음에 뭐 singular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잘 다루지는 않고. 그런데 믹스트인 경우도 제끼고 나면 결국은 continuous random variable,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도 어떤 타임만 고정하고 났을 때 discrete random variable만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variable, 랜덤 프로세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continuous time인데 time은 continuous인데 time을 픽스하고 나면 얻은 랜덤 베리어블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수도 있고 discrete random variable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continuous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process. 그 다음에 discrete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 discrete time, discrete random process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하나는 타임 인덱스가 continuous냐 discrete냐고요. 하나는 타임을 고정하고 났을 때 얻은 랜덤 베리어블이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냐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샘플 패스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랜덤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보세요. 얘는 다른 샘플 패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샘플 패스 4개만 가져왔다고 해봅시다. 어떤 랜덤 프로세스에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랜덤 프로세스일 것 같아요? 일단 continuous time이에요? 아니에요? continuous time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 패스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한 지점, 여기도 T1, T2에서 고정을 했는데요. T1 한번 볼까요? 자, T1에서 고정했더니 요점, 요점, 요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 보고는 디스크리트인지 컨티뉴어스인지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 뭐 컨티뉴어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sample path of continuous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가 되겠죠. 맞아요? 사실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딱 저 지점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체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앞서 있던 거를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하듯이 샘플링을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꾼 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얻는 거죠. 맞아요? 위에 거를 그러니까 어떤 등 간격으로 샘플링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샘플 패스들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와 똑같으니까 discrete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의 샘플 패스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샘플 패스들이겠어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의 샘플 패스들이겠어요? 네, continuous time이죠. 그렇잖아요. 연속이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0부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있는 것처럼 그려놨으니까 얘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샘플 패스들인데 높이를 보세요. 각 지점에서는 요 높이 아니면 요 높이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이니까 얘는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process의 샘플 패스들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합시다. 그냥 여기서. 네. 그 다음에 또 이 시그널을 또 등간격으로 샘플해서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discrete time, discrete random process의 샘플 패스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discrete time이냐, discrete냐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한 분류를 배웠는데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분류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 말고도 디지털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듯이 디지털 프로세스란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시그널스 앤 시스템스 시간에 여러분이 시그널에 대해서 배울 때 continuous time 시그널, discrete time 시그널이라는 말도 배웠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디지털 시그널이라는 말도 배웠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는 어떻게 보면 continuous parameter function이고 얘는 discrete parameter function 또는 sequence인데 얘는 좀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게 정의가 다른 거 이해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discrete time 시그널이면서 and discrete 시그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discrete time 시그널이라도 어떤 한 지점에서 봤을 때 time n equal 0에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모든 실수인 그런 시그널이 있을 거고 나올 수 있는 시그널 값이 예를 들면 5V, 0V, 마이너스 5V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시그널 볼까요? 이런 시그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서킷 하시는 분들은 요 시그널만 보세요. 요 샘플 패스만 랜덤 프로세스라고 보지 말고 그랬을 때 요런 시그널 자체를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많이들 쓰세요. 알겠어요?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디지털 시그널.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을 discrete time, discrete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시스템 디어리 하는 사람들은 discrete time continuous time이죠. 참 여기 죄송합니다. continuous time discrete 시그널이죠. continuous time discrete 시그널. discrete 시그널로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왜 타이밍 차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배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베리로그나 이런 거 배우다 보면 타이밍 차트를 막 그려내잖아요. 여러 지점에서 한 디지털 시스템의. 그러면 다 사실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에요. continuous time이면서 discrete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회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처럼 통신, 신호 처리, 뭐 제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면 일단 discrete time 시그널이면서 discrete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continuous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했네.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면서 discrete 시그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discrete time 시그널이면서 discrete 시그널이 경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discrete한 시그널의 값이 어때요? 예,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게만 안 되고 파이나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나이트. 그러니까 2개, 3개 이렇게 셀 수 있게 유한하게, 무한계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면 사실 이걸 말하는지 이걸 말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알겠죠?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말하면. 이건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류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좀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의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랜덤 프로세스는 우리 생각에 언서튼티가 있으니까 뭐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앞으로 배울 때 보면 알겠지만 또 예측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코스피 인덱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예를 들면 3000이고 참 코스피 인덱스는 어떻게 봐야 되죠? 매일매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디스크리트 타임, 디스크리트 시그널인가요? 왜냐하면 뭐 소수점 이하 몇 자리에서 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끊고 나면 디스크리트 타임, 디스크리트 시그널의 언서티티가 있는 거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디스크리트 랜덤 프로세스인가요? 뭐 어쨌든 근데 그냥 편의상 컨티뉴어스처럼 제가 그릴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관찰했어요. 이게 오늘이에요. 예를 들면 2021년 오늘 며칠이에요? 5월 3일.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내일 코스피 지수를 프리딕션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때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죠.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해서 인류를 전멸시킬 수도 있고 뭐 타노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스태티스티컬 프로퍼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뭐 이렇게 가정을 하든가 그러고 나면 사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의 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을 고정하고 나면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거잖아요. 이 랜덤 베리어블이 이 과거의 랜덤 베리어블들이죠.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들 값과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컨디셔널 뭐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런 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posterior probability를 계산해서.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다 보면 이 디터미니스틱 랜덤 프로세스 말이 좀 이상하죠. 디터미니스틱 하면 그냥 뭐가 랜덤이야 이렇게 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것은 랜덤 프로세스가 샘플 패스가 하나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값은 뭐냐면 내가 어느 시점까지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시점이 반드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요게 이제 좋은 예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랜덤 프로세스가 x 오브 t는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 a, 오메가 제로, 세타 모두 이제 랜덤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다 귀찮으니까 세타만 유니폼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세타를 0, 1로 내면요. 여기서 어때요? 제가 보고는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를 여러분한테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으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0, 1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파이 곱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페이즈가 0에서 2파이까지 랜덤인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샘플 패스 주머니 안에는 어떤 녀석들이 들어 있어요? 시그널들이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하면서 주의할 것은 얘는 대문자고 얘는 대문자 아니죠. 샘플 패스니까 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인 uncountably infinite 개의 deterministic 시그널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제가 찍다 보면 카운터블처럼 보이죠. 점들이. 하지만 여기 uncountably infinite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시그널들이 이렇게 생긴 시그널들이. 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각도가 딱 나오면 0에서 2파이 라디안 사이 각도가 나오면 거기 맞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여기 딱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있다가 자꾸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봤더니 이렇다고 해보세요. 정확하게 제로일 때 A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오메가 제로는 그냥 편의상 2파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시간이 1일 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모든 게 있고 딱 여기까지만 봤어요.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랜덤 프로세스는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보더라도 얘는 그냥 반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를 전혀 안 봤어요. 그러니까 prior probability처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샘플 패스가 이 중에서 이 uncountably infinite 개 중에서 뭐가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후자의 질문에 모른다는 면에서 분명히 랜덤 프로세스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continuous time signal with uncertainty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관찰하고 났더니 현재 기준
과거를 관찰하고 났더니 future value들이 prediction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얘는 deterministic random process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deterministic한 랜덤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과거를 관찰했더니 미래가 퍼펙트하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uncertainty 없이. 그런데 대부분의 랜덤 프로세스는 당연히 이렇지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는 non-deterministic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deterministic 랜덤 프로세스가 샘플 패스가 저 주머니 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하나만 있는 경우도 deterministic 랜덤 프로세스겠죠. 엄밀한 의미로는. 하지만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나면 저는 이제 학부 때 이걸 배우면서 아니 그러면 디터미니스틱이 아닌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연히도 저 주머니 안에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타임 t라고 해보세요. 타임 t까지는 똑같으면서 그렇죠? 타임 t까지는 똑같으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 이렇게 되는 두 개의 샘플 패스가 확률 2분의 1식으로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 지점 기준으로는 과거를 봐서는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퍼펙트하게, uncertainty 없이 예측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엡실론만큼만 가고 나면 또 예측이 되겠지만 어쨌든 뭐 요 과거에서는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non-deterministic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 할 수 있는 랜덤 프로세스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쉽게.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지금까지 분류를 했는데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그젬플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 뒤에 걸 보면 앞에 게 또 이해가 더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은 6.2 섹션이에요. 오늘 이걸 다 할 수만 있어도 굉장히 성공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6.2에서는 뭘 하냐면은 일단 제목은 뭐 stationarity independence인데 stationarity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뭔가 멈춰 있다는 뜻인 것 같죠. station이 정거장, 정이라는 게 멈춰 있다는 뜻이잖아요. 스테이셔너리는 뭔가 멈춰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인디펜던스는 알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뭘 다룰 것 같아요? 뭐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것 같아요?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의 추측대로 two random processes가 are independent라는 말이 또는 multiple random processes가 independent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오늘 그걸 못할지도 몰라요. 워낙 앞에 할 말이 많아서.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랜덤 프로세스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자, 질문은 이래요. 우리가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fully describe 한다 또는 characterize 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수학적으로 뭘까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signal with uncertainty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full description을 한다는 말이 뭐예요? 뭐가 나올지 안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또는 알고 있는 지식들과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랜덤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를 예로 들었지만 일단은 랜덤 벡터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simplify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바꿔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랜덤 벡터가 fully describe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뭐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그리지만 이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와 그 다음에 vector valued measurable function 이렇게 요 두 개를 알면 랜덤 벡터가 fully describe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 거고 우리는 이렇게 안 다루죠. 우리는 보통은 어때요? 보통은 아예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요 밖에서 관찰을 하잖아요. 밖에서 관찰할 때는 뭐가 필요했어요? 예, 요거랑 최대한 비슷한 게 이렇게 하는 거랑 최대한 비슷한 게 그 induced probability 여기서 이제 n 디멘셔널이니까 Rn 그다음에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 그다음에 어떤 induced probability measure 이렇게 쓰는 건데 얘는 잘 안 다룬다고 했어요. 학부 과정에서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했던 게 뭐예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joint CDF라는 함수죠. 또는 joint PDF라는 함수고 또는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는 함수였어요. 얘만 알면 통계적으로는 완벽하게 디스크라이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아니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구하는 거는 뭐 손으로 한다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예를 주고 나서 이런 게 반드시 존재할까? 이런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그것을 이 확률 이론을 어떻게 보면 확률 이론의 아버지죠. 어머니라고 할까요?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뭐 하여튼 어쨌거나 확률 이론을 체계화한 이 수학자인 콜모고로프가 사실 이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PDF가 주어지면 there exist 존재성 theorem이라고 했죠. existence theorem. There exists an underlying probability measure and a measurable function such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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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콜모고로프의 extension theorem 또는 existence theorem이라고 해요. 또는 consistency theorem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하고. 그래서 이게 증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랜덤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했던 것처럼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아까도 계속 그랬지만 제가 너무너무 여러 번 그리고 있지만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 매핑 룰이에요. 근데 파라메타 두 개로 매핑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 아웃컴은 S 값만 고정해 주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T의 함수가 관찰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와 요 펑션 time indexed measurable function 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해서 주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induced probability space와 유사한 뭐가 있는데 얘는 좀 스코프를 벗어나서 제끼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것도 각 타임에서 샘플링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랜덤 베리어블들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뭔가 조인트 CDF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조인트 CDF of finite number of random variables였죠. 이번에는 이게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uncountably 셀 수 없게 infinite 개의 무한 개의 랜덤 베리어블스가 있는데 조인트 CDF를 어떻게 정의하지?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디펜던트 하다고 해보세요. 모든 지점에서. 그러면 조인트는 그냥 곱셈일 텐데 문제는 CDF는 다 0에서 1 사이 값들이고 이건 무한개 곱하면 다 1 아니면 0으로 가겠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위치 X에서 다 1이면 1로 가겠지만 아니면 어쨌든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수렴하게 만들기 쉽지 않겠죠. 그럼 뭘까? 콜모고르프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콜모고르프가 막 연구를 하다가 알아낸 게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실제로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일단 n이라는 자연수를 하나 잡아요. 그래서 뭐 n을 1 이렇게 잡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n이 1일 때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걸 t1이라고 해봐요. t1은 모든 실수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CDF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x of t1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느 한 지점에서 보면 t를 픽스하고 나면 s의 함수가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데 아니죠. t를 픽스하고 나면 s의 함수가 하나 있는 거죠. 하나. 그렇잖아요. 그 랜덤 베리어블의 CDF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디스크라이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샘플, 즉 한 지점에서 걔를 랜덤 베리어블로 본 것조차도 내가 디스크라이브를 못 하는데 어떻게 풀 디스크립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콜모그래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n이 1일 때 t1을 내가 임의로 잡더라도 그 xt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CDF를 내가 알아야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지점에서 생각해봐요. n이 2. 그러면 어때요? t1과 t2 둘 다 리얼 넘버죠. 그런 어떤 페어를 잡을 수 있잖아요. 편의상 t1이 t2보다 작다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같으면 n이 1일 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잡아요. 자,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몇 개가 얻어져요? n이 2일 때 이미 두 타임 인스턴트를 찾았어요. 그럼 뭐가 되죠? 우리가 xt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과 xt2라는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잖아요.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풀 디스크립션 하는 방법은 뭐예요? 조인트 CDF를 찾는 거죠. 자, 노테이션을 잘 보세요. 네. 이거 랜덤, 아이고. 제가 요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얘는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죠. T1, T2가 다르니까. 이 두 개의 풀 디스크립션은 당연히 조인트 CDF인데, 그럼 베리어블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편의상 그 베리어블을 x1, x2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 모든 T1, T2 페어에 대해서 T1이 T2보다 작은 페어에 대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구할 수 없다면 풀 디스크립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얘는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을 3 잡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T1, T2, T3 이렇게 되는 세 지점을 잡아요. 그럼 이번엔 랜덤 베리어블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그렇죠? 이 사람도 똑같은 소리를 왜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많다로 합시다. 자, 그래서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조인트 CDF고 변수를 x1, x2, x3라고 쓰겠어요. 얘가 모든 T1, T2, T3 트리플렛에 대해서 주어져야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자, 4개, 5개, 6개 임의의 n개에 대해서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임의의 n이라고 해도 얘가 파이나이트한 자연수잖아요.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인데 내가 뽑을 수 있는 타임의 개수는 사실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0, 1 사이에 있는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보세요. 내가 정의를 할 때 반드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0 어떤 기준으로 1이라고 편의상 잡은 그 시간 내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예요.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t로 정할 수 있는 건 사실 uncountably infinite 개 있잖아요. uncountably infinite 개를 이렇게 아무리 countably infinite라도 그러니까 infinity라도 countable infinite 개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콜모그로프가 증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n에 대해서 그리고 n을 픽스하고 나서 모든 타임 인스턴트 물론 이제 가정을 t1, t2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에 대해서도 내가 요 조인트 CDF를 알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는 빠져 있지만 밑에 이제 컨시스턴시 얘기를 제가 따로 써놨는데 당연히 어때요? 요 두 번째에서 구한 요 CDF에서 예를 들어서 정한 요 T1과 첫 번째에서 구한 T1이 같으면 여기 T2에 플러스 무한대 넣으면 어때요? 얘가 얘와 같아져야죠. 마지널라이즈 하면. 그래서 단지 존재한다가 아니라 컨시스턴트 하게 존재해야 돼요. 컨시스턴트란 말은 역으로 일관성 있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n이 2일 때 구한 녀석으로 마지널라이즈 했더니 n이 1일 때 구한 녀석과 모순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컨시스턴트 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존재성 증명을 콜모고로프의 컨시스턴시 디어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랜덤 베리어블일 때도 그 CDF가 주어지면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와 measurable function이 존재한다. 벡터일 때도 존재한다. 프로세스일 때도 존재한다를 다 합쳐서 콜모그로프의 그냥 existence theorem 이렇게 저는 부를 거예요. extension theorem. 죄송합니다. extension theorem. 어떤 사람은 existence theorem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면 그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지만 밴드 리미티드면 시그널 젠 시스템 시간에 배운 대로 어때요? 어떤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꿔도 그 사실은 어때요? 함수가 있는데 x of t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함수는 사실 어떻게 돼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리얼 넘버가 타임으로 인덱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어떤 간격으로 샘플링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꿨어요. 그런데 얘랑 똑같은 정보가 있을 리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countable infinite 개인데 맞아요? 그런데도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면 이게 이퀴벌런트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밴드 리미티드 이런 조건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조건도 없는데도 continuous time random 프로세스를 full description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for all integer n에 대해서 for all time instant tuple t 벡터에 대해서 CDF가 존재하고 그것이 consistent 하면 뭐가 존재한다고요? 네, 아까 그리다만 제일 위에 그렸던
요런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와 요런 매핑 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많은 경우에 처음부터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뭐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이 돼 있어도 다 됐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교과서들이 이 콜모고르프의 익스텐션 티어렘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가르쳐요. 우리 책에도 이 말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과목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저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랜덤 프로세스의 데피니션을 배우고 나면 바로 풀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는 대학원 책들도 프루프 오미티드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원 과정에서도 저 프루프는 어려운가 봐요. 근데 어쨌든 콜모고르프의 consistency theorem에 의해서 이렇게 full description이 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책은 노테이션을 좀 달리 써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 아까 이렇게 썼었죠. 기억납니까? 왜냐하면 T1에서 샘플링 한 것 같잖아요. 마치 T1에서 픽스해서 보면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잖아요. 그 x of t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CDF.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레이저 프린터 이런 걸로 해서 출판하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입 세팅이라 그러죠. 정말 활자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기껏 해야지 아래 첨자 정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전통으로 이렇게 안 쓰고 저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저는 이렇게 써요. 막 최대한. 하지만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해요. 이거 정말 헷갈리죠. 한번 보세요. 확대해서. 자, F니까 CDF란 뜻이죠. 그 다음에 X인데 이거 뭐야? 랜덤 베리어블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노노노노 지금 우리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를 하고 있어. 이러니까 갑자기 이게 랜덤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X예요. 그런데 그러면 시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각? 시각을 뒤에다 써줘요. 그 다음에 요 파라메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괴롭죠. 근데 이런 표기법이 많이 쓰여요. PDF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F 그러면 PDF죠. X 근데 얘가 랜덤 프로세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X1이든 뭐 X라고 쓰면 얘는 뭐예요? PDF가 function of X 할 때 그 X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세마이콜론 안 하고 콜론 한 다음에 뭐 T0 이런 식으로 요 X가 타임 언제에서 바라봐져서 랜덤 베리어블로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세마이콜론 쓰는 사람, 콜론 쓰는 사람, 죄송합니다. 세마이콜론 쓰는 사람, 콤마 쓰는 사람 뭐 다양해요. 근데 다들 뜻은 뭐예요? 이런 뜻이죠. 이걸 잊지 마세요. 랜덤 베리어블을 T1에서만 딱 고정해서 생각하면 랜덤 프로세스 X를 T1에서만 고정해서 생각해서 보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사실 우리 앞에서 썼던 표기법대로면 이게 정상이지만 타입 세팅의 문제, 아래 첨자의 아래 첨자 이런 문제 때문에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 또는 뭐 이런 방식들 써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것도 CDF니까 probability of 어떤 이벤트예요. 요게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제가 여기 써놨듯이 요 랜덤 베리어블이 x1 요 값 이하일 확률.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써놓은 데가 더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이 더 된다고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노테이션 또는 유사한 노테이션을 좋아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보였지만 n이 캐피탈 N이 2일 때 어떻게 했어요? 2 랜덤 베리어블스. 제가 자꾸 색깔을 바꿔서 미안한데 그래도 최대한 노란 걸로. 그래서 xt1과 xt2의 조인트 CDF. 그러면 아규먼트가 2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 기존의 CDF, 조인트 CDF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세히 보세요.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인트 CDF 정의 그대로 쓴 거죠. 그런데 또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이런 표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이콜론을 안 쓰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간이고 어디까지가 아규먼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마이콜론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문법에 세마이콜론이 없어요. 알죠? 사실은 콜론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피리어드가 있죠. 피리어드, 콤마.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생각보다 세마이콜론을 많이 쓰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콤마보다 좀 더 세게 끊어놓은 게 세마이콜론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콤마랑 비슷하죠. 아래쪽에 붙은 건 둘 다 콤마잖아요. 근데 구별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마이콜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 신문 같은 거 보면요, 나열을 할 때 그룹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 consists of 한 다음에 그룹핑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A, B, C, and D 뭐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때는 A, B, C, D 한 다음에요, 여기 세마이콜론 찍어 놓고요, 여기 E, F, and G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무슨 의미냐면 얘가 좀 한 덩어리이고 얘가 한 덩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콤마보다 좀 강한 게 세마이콜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마이콜론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안 그러면 구별이 안 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랜덤 베리어블이 사실 4개 있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는 걸 잊어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랜덤 벡터가 4x1 랜덤 벡터를 조인트 CDF 구한 다음에 5, 6, 7, 8에서 이밸류에이션 했다는 건가? 뭐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렇게 해놓으면 세마이콜론으로 이게 뭔가 아규먼트 2개고 얘는 랜덤 프로세스 샘플링 타임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세마이콜론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 둘 했으니까 그 다음 많다죠. 그래서 n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t1, xt2, xtn, 자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디스크라이브 하고 싶어요. 풀 디스크라이브 어떻게 해요? 조인트 cdf를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아규먼트 n개로. 이렇게 쓰면 제가 뜻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배웠던 정의대로 이렇게 n개의 이벤트가 end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이나 많은 책들이 이렇게도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조인트 PDF들은 이 각각의 CDF들을 어때요? CDF들을 맞아요? 편미분한 거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랜덤 벡터 할 때 이미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붙여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요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를 first order CDF, 얘를 second order CDF, 얘를 nth order CDF, 뭐 조인트 CDF죠. 네, 그 다음에 얘를 first order PDF, 얘를 second order joint PDF, 얘를 nth order joint PDF 이런 식으로.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대해서도 똑같고요.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티어렘에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뭐 모든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n을 픽스하고 나면 어때요? 이번에는 타임 인덱스가 n이잖아요.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몇 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캐피탈 N개가 나오겠죠. 얘의 조인트 CDF를 알면 되는 거죠.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샘플링 인스턴스에 대해서 CDF를 알면, 이게 이제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 또는 컨시스턴시 디어렘의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 버전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여전히 헷갈릴 텐데 이그젬플을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그젬플로 제가 5개 가져왔는데 이 중에 한 4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일단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중에 이그젬플을 각각 discrete continuous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4개의 랜덤 프로세스인데 워낙 중요해서 하나 더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4개 또는 5개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한테 어떤 discrete time, discrete random process를 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 이름을 x라고 합시다. 그럼 x of n, 그러니까 어떤 n번째 n이라는 타임 인덱스에서 딱 보면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래서 n에서 보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with p예요. 알겠어요? 바이노미알도 아니고 베르누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0 또는 1이 나온다는 거죠. xn은 0이라는 확률이 얼마라고요? 1-p고 xn은 1이라는 확률이 이제 p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든 n에 대해서라는 뜻이죠. 요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discrete time random variable들이 무한개가 있는데 셀 수 있게 다 1이 나올 확률이 p인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가 있는데 다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면서도 아이덴티컬하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어요. 자,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배운 콜모고르프 익스텐션 티어렘에 따른 풀 디스크립션이 이제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개만 가지고. 알겠어요? 자, 다시 얘기해요. xn은 discrete time, discrete random process인데 각각의 타임 인스턴트에서 얘를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얘는 베르누이 위드 파라메타 p예요. 그 다음에 이 지점과 저 지점, 그 지점은 다 하면 랜덤 베리어블 인피니티 개가 있는데 얘들은 다 인디펜던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풀 디스크립션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풀 디스크립션 알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First order probability mass 펑션을 구할 수 있는 가죠. 근데 이미 구했잖아요. 이게 first order probability mass 펑션이랑 다름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second order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second order 그냥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first order PMF 뭐 K라고 할까요? 그래서 K는 0이거나 K는 1인데 얘가 1-P, P 이렇게 해서 first order PMF가 끝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second order PMF P, 이게 소문자 P예요. P, X, N1, X, N2 아래 첨자에 아래 첨자 계상하죠. K1, K2에 대해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K1, K2가 0, 0일 때와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자, 어떻게 되죠? 0, 0일 때는 1-P의 제곱. 근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얘가 인디펜던스를 이용해서 K1 곱하기 K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프라드 P, X, N, I, I는 1에서 N, 그 다음에 KI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면 IID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캐피탈 N이 2일 때, 캐피탈 N이 3일 때 어떻게 돼요? 뭐 3개가 프로덕트 되겠죠. 이게 2개고. 그렇죠? 캐피탈 N일 때는 N개고. 이런 것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 디스크립션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가는데 inconsistency는 없죠. 그렇잖아요. consistent 하잖아요. 그냥 곱해서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저 간단한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 이걸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요. 0, 1만 나오고 IID 한 거. 이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는 이런 말만 해주니까 풀 디스크립션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손에는 안 써놨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인데 X가 각각의 지점에서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민 유닛 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 그러니까 뭐냐면 XN이 IID 하면서 가우시안 노멀 위드 민 제로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discrete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죠. 맞습니까? 자, 타임은 discrete 하죠. 그 다음에 각 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은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discrete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인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discrete time white Gaussian random process라고 해요. white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spectral characteristic 할 때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나면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discrete time white Gaussian random process 그러면 이 베르노이랑 거의 똑같아요. 각 지점에서 이제 이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바뀐 거예요.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n이 1일 때 first order 이번에는 PDF겠죠. 그다음에 캐피탈 n이 2일 때 second order joint PDF. 그냥 프로덕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full description은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process를 하나 볼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포isson random process n을 보통 쓰거든요. 디스크리트 하기 때문에 n을 많이 쓰는데 with rate 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보면 discrete time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샘플 패스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잠깐만요. 이게 또 왜? 네,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니까 이쪽이 일단 n이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니까 이쪽은 t축이죠, 여전히. 이게 Poisson random process예요. 그 다음에 제가 discrete random process라고 했어요. discrete. 그러면서 특별히 쟤는 뭐냐면
정수에서만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것만 가져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어떤 T1이라는 지점과 T2라는 지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어떤 n of T1 그 다음에 여기 뭐 n of T2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픽스하고 나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잖아요. 이 랜덤 베리어블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일단 요 구간을 잡고요. 인터벌을 하나 잡고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 인터벌을 잡고요. Continuous Time 파라메터에서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잡아서 두 개를 빼요. 그래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거든요. 참고로 이 양을 인크리먼트라고 해요. 뭐 줄어들 수도 있는데 편의상 얘가 크고 얘가 작아서 인크리먼트라고 하거든요. 인크리먼트가 어떻게 되냐면 파송 랜덤 프로세스는 파송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인크리먼트가. 근데 파송 랜덤 베리어블은 파라메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에 그냥 람다로 썼지만 여기서 람다를 레이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e to the 마이너스 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시간을 빼요. 이렇게 시간 차이를.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떤 k1 팩토리얼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람다 t2 마이너스 t1의 k1 승이고요. k1은 당연히 0, 1, 2, 닷닷닷 up to infinit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파송 랜덤 프로세스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인크리먼트가 파송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예요. 어떤 파라메터? 파라메터 with rate 람다라고 하는데 이게 레이트이기 때문에 레이트는 뭐 어떤 곱하기 시간당 얼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프로퍼티고요. 두 번째 프로퍼티가 independent increment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제는 인터벌 두 개를 잡아요. 오버래핑이 없는. 예를 들면 T1, T2를 잡았으면 여기 T3, 예를 들면 T4로 인터벌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크리먼트는 NT2 빼기 NT1이겠죠. 여기 인크리먼트는 이 인터벌에서는 NT4 빼기 NT3일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넌 오버래핑 인터벌에서 인크리먼트, 랜덤 베리어블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인크리먼트 양은 파송 with rate 람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로 n0는 0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타임 0에서는 0로 무조건 잡겠다는 거예요. 편의상. 네. 자, 요렇게 우리 책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3개 정도. 물론 말이 약간 다른데 제가 정리를 했어요. 요 세 가지 프로퍼티를 먼저 딱 주면서 파송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콜모고르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뭘 알고 싶어요? 잠깐만. 이걸로 풀 디스크립션이 된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그렇죠. n이 1일 때 그러면 어떤 t1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nt1이라는 이제는 뭐예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죠. 얘의 PDF를 구할 수 있느냐? 또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PMF를 구할 수 있느냐? 얘는 뭐냐? 얘가 K1이라는 PNT1 K1 맞아요? 노테이션 복잡하죠?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T1을 픽스하면 근데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서 PMF라는 뜻이고 K1을 파라메터로 썼어요. 자,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나 했더니 여기 뭐예요? 얘가 힌트로 있죠. 뭐냐면 NT1은 어때요? NT1 빼기 0이고 이거는 NT1 빼기 N0죠. 그러면 이제 이 인크리먼트 식을 쓸 수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T1의 K1 팩토리얼 분의 람다 T1의 raised to the power of K1 이렇게 되고 뭐 K1은 0, 1, 2, 3 맞아요? 따라서 저 세 개만으로 일단 first order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구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n이 2일 때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T1, T2로 잡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조인트 PMF를 구해야죠. NT1과 NT2의 조인트 PMF니까 K1, K2 이렇게 되겠죠. 편의상 T1이 T2보다 작다고 합시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보면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말한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떤 거는 정말 어제처럼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학부 때 이 피블스 옛날 책을 보면서 저걸 풀라고 했을 때 제가 못 풀어서 너무 쩔쩔매서 식은땀이 흘렀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걸 왜 못 풀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갔는데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아마 상당수가 이거 어떻게 하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좌절감이 들어도 포항공대 교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냐면 T1, T2 말고 N0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트릭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 체인 룰 또는 프로덕트 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랜덤 베리블의 조인트 PMF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컨디셔널 PMF로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T2로 합시다. T2 given NT1. 그러면 이게 K2 given K1 그다음에 곱하기 뭐가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알겠죠? 미안해요.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면서 30분 이상의 좌절과 분노와 왜 내가 이걸 못 풀까? 막 화도 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수업 시간은 주입식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다가도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 교수님 저는 이거 제가 해야 되겠으니까 나갑니다 하고 나가면 제가 결석한 걸로 안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번 이름 쓰고 뛰쳐나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 이후는 내가 하겠다. 자, 나가도 돼요. 정말 나가도 돼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교사 있잖아요. 옛날에 그 귀족 집안에 보면 왜 그 만물 박사 가정교사 한 명이 집에서 도련님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그 리틀 위민 작은 아씨들에 보면 레리 그 집안도 여러분 뭐 소녀 감성이 없어서 작은 아씨들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소녀 감성이 풍만해서 어릴 때 작은 아씨들 뭐 아니면은 그 키다리 아저씨 이런 소설을 좋아했어요. 전혀 안 어울리죠. 이런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그런 소녀책을 좋아하는 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레리 도련님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런 가정교사가 어때요? 여러분한테 딱 하다가 생각할 시간을 무한정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도련님. 사흘 걸려도 좋으니까 해주시면 그동안 딴 거 진도 나가면 되니까 사실 그게 최고의 교육이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대학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한 명을 위해서 기다릴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잘 보면 이게 프로덕트 룰을 이용한 거잖아요. 조인트를 어쨌든 구해야 돼요. 우리는 콜모고르프가 명령을 했어요. n 이퀄 2일 때 구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얘는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운 데 따르면 이걸 잘 못 구하겠어요. 조인트를. 그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체인 룰을 써서 잘 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first order PMF와 conditional PMF잖아요. 얘는 구했죠. 얘는 조금 전에 n이 1일 때 구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컨디셔널 매스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NT1이 K1일 때 NT2.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 돼요? 얘를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보세요. probability of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NT2 equal K2 given NT1 equal K1이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고. 자, 그러면 항상 이 probability를 핸들링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벤트가 이게 잘 모르겠으면 이퀴벌런트한 완전히 등가인 이벤트로 바꾸면 되는데 NT1이 K1인데 NT2가 K2라고 하니까 이 이벤트를 어떻게 바꾸면 되죠? NT2 빼기 NT1이 K2 빼기 K1이다로 바꾸면 되나요? 맞아요? 요게 트릭이죠. 그렇잖아요? 얘를 줬으니까 사실 이게 K1이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변에 K1을 뺀 거예요. 얘의 양변에서 그냥 K1을 뺐을 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되네요. 왜냐하면 뭐예요?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라고 했으니까 얘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는 빼기 N0는 K1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랜덤 베리어블과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매스인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파송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 책에서 정의할 때는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얘를 과감히 삭제하면 되죠. 그게 인디펜던스잖아요. 그렇죠?
인디펜던스의 어떤 결과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T1, T2 인터벌에서의 인크리멘트의 PMF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일 때.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죠? e to the 마이너스 람다의 T2 빼기 T1에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죠. K2 빼기 K1 팩토리얼 분의 람다 T2 마이너스 T1에 K2 빼기 K1 승이고 주의할 것은 얘가 있어야죠. 얘가 아까 어떻게 됐죠? 위에서 썼듯이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T1에 K1 팩토리얼 분의 람다 T1에 raised to the power of K1이죠. 그래서 얘들은 묶으면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T2가 되고요. 얘는 그냥 써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노트에 쓰다가 타이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죠? 예, 여기 빼먹었어요. 여기 K1 팩토리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노테이션은 좀 다르지만 이게 아까 제가 쓴 P, N, T1, N, T2, K1, K2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first order PMF, second order PMF를 알아냈어요. third order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ird order 똑같죠. 3점 잡은 다음에 체인 룰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n이 2일 때 사용했던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을 리사이클해서 쓰는 거예요. 4일 때는 3 거를 리사이클해서 쓰고 따라서 어때요? 아, 지금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고 각각의 인크리먼트에서는 파송 랜덤 베리어블 with rate 람다 정확히 얘기하면 with 파라메타 람다 타임스 인터벌 랭스죠. 이렇게만 해주고 n이 제로라는 것만 n0가 제로라는 것만 딱 주면 full description이 된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콜모고르프의 익스텐션 티어렘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제가 이그젬플을 더 달았는데 지금 요 어차피 요 5번째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요 4번째가 여러분한테 홈워크로 준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배운 파송 랜덤 프로세스랑 매우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은 continuous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면서 independent increment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아까처럼 이제 인크리먼트가 있으면 인터벌을 잡으면 거기서 인크리먼트를 랜덤 베리어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걔가 가우시안 제로민이에요. 근데 베리언스가 어떤 알파 타임스 인터벌 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W로 많이 표기하거든요. WT2 빼기 WT1이 노멀 위드 제로민 그다음에 베리언스가 비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벌을 길게 잡으면 요 첫 번 왼쪽 끝 지점에서의 랜덤 베리어블 대비 오른쪽 끝 지점에서의 랜덤 베리어블 그 차이가 베리언스가 점점 큰 가우시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 지점에서는 또 제로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 파송 랜덤 프로세스랑 지금 이 continuous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 이 지금 준 거는 거의 쌍둥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냐? 하나는 디스크리트, 하나는 컨티뉴어스고 하나는 파송이고 하나는 가우시안인 건데 참고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너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등장하고 브라운도 등장하는 이 브라우니안 모션 있잖아요. 그 원 디멘션으로 줄이면 원 디멘셔널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라고 해요. 참고로 여러분이 그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콜모고르프 익스텐션 티어렘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로부터 풀 디스크립션만 되면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디스크라이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교과서들을 보면 이 위너 프로세스 또는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를 굉장히 다르고 어려운 방식으로 정의를 해요. 진짜 어려워요.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이야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물론 오늘은 이것 보고도 파송 랜덤 프로세스랑 브라우니안 모션 또는 위너 랜덤 프로세스 교수님이 정의했는데 난 잘 모르겠더라. 이런 학생도 있을 텐데 그나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정의하는 거고 참고로 얘는 매틀랩으로 한번 해보라고 제가 그 여러분 PLMS에 코드를 올려놨는데 실제로 딱 한 줄의 한 부분 제외하고는 제가 코드를 다 줬어요. 여러분한테 할 수 있게. 물론 그거를 변형을 해야지 제가 글이라는 걸 그릴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코드 돌리면 좀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파송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지만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다 넘어가고요. 참고로 이게 파송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의 어떤 샘플 패스예요. 당연히 여기 0 지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점에서 어때요? 여기서만 보면 0을 기준으로 하니까 모든 지점에서 자연수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음수인 이유는 인크리멘트가 0 이상인 정수니까 상관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샘플 패스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파송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주의하세요. continuous time이에요? discrete time이에요? continuous time이에요. 알겠어요?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process예요. 그 다음에 위너 프로세스 여러분이 그려볼 거는 잠깐 제가 파송도 그려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숙제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를 그려보면 되겠는데 간단치는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설명을 다 했고요. 요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그래도 완결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full description 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first order, second order, any nth order distribution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파송이나 위너프처럼 석 줄만 주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이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는 거 있잖아요. 스테이셔너리티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 이런 set of all random processes 중에서 어떤 작은 집합을 하나 찾으면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굉장히 쉽게 그래도 풀 디스크립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집합이 돼요. 저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티 또는 스테이셔너리하다는 개념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오피스 아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없는 학생들은 학번 이름 쓰고 퇴실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융합 부전공 만들 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좀 구했는데 혹시 저한테 좋은 피드백 주고 싶은 학생들은 줘도 되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